과학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빛을 원자 구름에 쏘았는데 측정 장비에 찍힌 숫자를 보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광자가 원자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빠져나온 것으로 기록된 거죠. 시간값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나왔다. 자동차가 터널 입구에 도착하기 1분 전에 이미 출구로 튀어나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백 년간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이었는데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뒤따른다는 인과율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 실험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음의 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 이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빛은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그 안에 있는 원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원자의 전자와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광자가 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데 이걸 들뜬 상태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흥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들뜬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자는 곧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죠. 흡수, 들뜸, 방출, 이 모든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데 1조분의 1초, 심지어는 1경분의 1초 단위로 측정되는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분의 1보다도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극도로 짧은 멈춤이 수많은 원자에서 반복되면서 빛의 전달 속도를 아주 미세하게 늦춥니다. 이 작은 지연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상인 빛의 굴절이죠.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꺾이는 이유, 그리고 유리, 물, 공기처럼 매질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들뜬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 때문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에프라임 스타인버그 교수 연구팀은 이 지연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원자는 루비듐이었는데 구조가 단순하고 레이저로 제어하기 쉬워서 양자광학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원자죠. 연구팀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옴의 루비듐 원자 구름에 정밀하게 조율된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실험 과정 자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전자가 빛을 흡수해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광자를 방출하며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그 사이의 시간만 측정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광자가 원자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이걸 과학자들은 원자 들뜸 시간 또는 광자의 체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경우에서 측정된 시간값이 음수, 즉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죠. 원자가 광자를 흡수하기도 전에 이미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반대편 출구로 튀어나온 것처럼 말이죠. 광자가 원자 안에서 보낸 시간이 0보다 작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과거에도 빛이 매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빠져나온 듯 보이는 현상을 여러 실험을 통해 관측해왔습니다. 이걸 그룹 지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빛은 단일한 주파수가 아니라 여러 주파수가 겹쳐진 파동 묶음의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바다의 파도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인 마루가 도착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파동 묶음이 특정 매질을 지나면서 형태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특히 빛의 주파수가 원자의 공명 주파수에 아주 가까울 때 파동의 꼬리 부분이 원자에 의해 강하게 흡수되면서 전체 파동이 재구성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결과 파동 묶음의 중심인 마루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룹 지연 값이 음수로 나타납니다. 음의 그룹 지연, 파동 묶음의 중심이 입구보다 출구에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실제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모양의 변화일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마치 줄지어 터널에 들어가는 자동차들 중에서 가운데 차가 맨 안 앞차보다 먼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동이 재구성되면서 생긴 착시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파동의 착시라고 치부해왔습니다. 수학적인 기묘함이나 재미있는 파동 현상 정도로 여겼지 실제 물리적인 음의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토론토 대학 연구팀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동 묶음 전체의 지연이 아니라 개별 광자가 원자 안에서 보낸 시간 자체를 측정하려고 했거든요.
2022년 연구팀의 다니엘라 앵글로와 조사이아 싱클레어는 더 미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광자가 원자 구름을 통과할 때 그 광자가 원자에 들뜬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은 정확히 얼마일까? 이건 파동 묶음의 모양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광자가 원자 내부에서 머무는 시간을 측정하겠다는 뜻이었죠.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자 구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광자들에 대해 원자가 들뜬 상태로 있었던 평균 시간을 계산했더니 음수가 나온 겁니다. 광자가 원자를 0초보다 적게 들뜨게 했다는 뜻인데 이건 광자가 원자 구름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보다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암시하죠. 연구팀은 이 놀라운 결과를 손실 없는 들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동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파동 묶음의 모양이 변한 것도 아니고 중심이 왜곡된 것도 아니었죠. 이번에 측정한 것은 광자의 위상 변화를 기반으로 계산한 실제 양자 상태의 지속시간이었는데 그 지속시간 자체가 음수로 나타난 겁니다. 연구팀은 수년에 걸쳐 반복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오류도 착시도 아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현상이었죠. 2025년에는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카일 톰슨과 국제연구팀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건데 광자가 경험하는 원자 들뜸 시간이 광자가 경험하는 순그룹 지연과 정확히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 등가 관계는 시간 자체가 음수일 때도 성립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터널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터널 안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그 안에 자동차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알 수 있는데 측정값이 음수로 나온 거죠. 이 음의 지속시간은 파동 재구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뭔가 다른 것이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이상 약값이라는 진정한 양자 현상으로 보기 시작했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음의 시간은 양자 간섭의 결과로 보입니다. 원자를 통과하는 광자는 동시에 여러 경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경로 1은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경로 2는 일시적으로 원자를 들뜨게 했다가 다시 광자를 방출하는 거죠. 빛의 주파수가 원자의 공명 주파수에 아주 가까울 때 이 경로들 사이에 직접적인 간섭이 일어납니다. 특히 광자가 투과되기 위해 필요한 상쇄의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 간섭이 결과적인 평균 측정값에 음의 부호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광자가 실제로 마이너스 5초 동안 뭔가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모든 것을 측정하는 탐침이 부호 반전을 감지했다는 뜻이죠. 몇 달 전에 추가 실험들도 이런 가정들을 확인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재현했는데 모든 실험에서 이 음의 시간값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실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시 루비듐 8호 원자를 사용했고 원자 들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공명 레이저 빛으로 이 원자들을 조사했죠. 그들은 또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약한 빔을 사용했는데 원자가 들뜨면 탐침빔이 원자 들뜸을 나타내는 아주 작지만 측정 가능한 위상 이동을 포착합니다. 이 위상 이동의 시간 적분을 측정하고 투과되는 신호광자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여러 주요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펄스 지속 시간과 구름 밀도를 사용해 테스트한 결과 모든 발견에서 최소한 약간의 음의 시간 지연을 발견했는데 가장 좁은 대역 펄스에서 음의 그룹 지연이 최대치를 보였죠. 다시 말해서 이게 시각적 착시나 수학적 기묘함이 아니라 물리적 효과임을 확인한 겁니다. 이건 결정적인데 이전에 무시됐던 수학적 호기심을 실제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으로 격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룹 지연의 음의 값과 많은 유사한 측정들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걸 고전 물리학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맥락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측정의 결과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단일 입자만이 아니라 전체 실험 설정과 특히 설정의 맥락에 정말로 의존한다는 걸 의미하죠. 대부분 단일 입자에 관해서는 어떤 개별 측정도 무의미하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양자 간섭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시간 여행에 대한 주장이 아니죠. 상대성 이론의 법칙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대신 이 연구의 요점은 시간, 운동, 지속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경험이 양자 입자와 양자 효과를 설명하려 할 때 정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음의 지속 시간은 흡수를 피한 광자들의 이상한 역사를 지시하는 양자 간섭의 서명으로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광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아무것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들뜸을 생성하고 들어가기도 전에 원자를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양자 역학에서 입자의 위치나 에너지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양자 역학에서 시간은 위치나 운동량처럼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방정식 속에 등장하는 매개 변수에 불과했죠. 우리는 그저 날아가던 공이 땅에 떨어지고 낮이 밤으로 변하고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는 변화를 보며 시간이 흐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 그 자체를 본 적은 없죠. 볼 수도 없고 관측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은 그 오래된 믿음을 뒤흔들고 있죠. 음에 들뜬 시간은 위치나 에너지처럼 시간 또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관측 가능한 물리량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공간과 시간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죠.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묶여 있고 빛의 속도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도 공간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인 것은 아닐까요? 공간이 휘어질 수 있듯이 시간도 휘어질 수 있고 공간에 음의 곡률이 있을 수 있듯이 시간에도 음의 값이 있을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죠. 실용적인 응용 측면에서는 아직 멈춰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발견들이 적용 가능하다면 언젠가 미래에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어떤 종류의 양자 메모리나 양자 저장소를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지금은 이것은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순수하게 실험적 호기심에 불과하죠. 하지만 양자 세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기이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호기심입니다. 이 음의 시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고전적 직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수학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수학을 따르기 시작하면 양자 역학이 그것이 실제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아마 이 연구의 흥미로운 부분일 겁니다. 이게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는 아직 정말로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시작일 뿐인데 불과 몇 년 전에 정말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과학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발견들이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문을 열어왔습니다. 양자 역학 자체가 그랬고 상대성 이론도 그랬으며 전자기학도 그랬죠. 100년 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다면 마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음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100년 뒤의 인류는 음의 시간을 활용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음의 시간을 이용해 계산을 수행하거나 통신 기술이 인과율의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순전히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알던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은 항상 양수이고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이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상상하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믿죠.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복잡한 존재일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아직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죠. 음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항상 상식을 뒤집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 모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식이 됐죠. 음의 시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미래에는 교과서에 실리는 기본 지식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계속해서 새로운 비밀을 드러내고 있고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정말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알던 인과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양자 세계에서도 유효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물리학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과학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음의 시간이 착시인지 실제인지, 양자 간섭의 결과인지, 더 근본적인 무언가인지 앞으로의 연구가 답을 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비로운 발견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